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진행의 박은결입니다. 먼저 전거래일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어제 2610선까지 밀리면서 1%대 약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금통위 금리 인하 소식이 전해지면서 낙폭을 줄여가는 흐름이었는데요. 후반부에 다시 낙폭을 키우면서 2630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어제까지 개인이 4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했고요. 반대로 기관과 외국인은 4일 연속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IT 투톱 모두 다 하락을 했지만요. 그래도 장중 흐름을 보면 시가보다는 종가가 높은 모습이었고요. 반등하던 2차 전지 섹터 일제히 좀 차익 매물이 나오는 모습이었고 또 그동안 좀 쉬어갔던 조선주의 반등도 눈에 띄었습니다. 코스닥 장중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초반에 1% 넘게 빠지면서 장중에 760선까지 밀리기도 했는데요. 이후 금리 인하 소식에 빠르게 낙폭을 줄이고 반짝 상승 전환을 하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하회를 하면서 769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개인만이 홀로 매수하는 시장의 모습이었고요.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주들 대부분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장을 마쳤고요. 제약바이오 흐름은 그래도 좋았습니다. 알테오젠 2% 넘는 오름세 보였고 삼천당 제약도 5% 넘게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또 그 밖에도 중국의 한알령 기대감으로 대형 엔터주들로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네, 이어서 전일 마감한 미 증시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3대 지수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다우지수만 소폭 상승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1% 넘게, S&P 500 지수는 0.5% 가까이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가 3% 가까이 하락을 했고 테슬라가 8% 넘게 하락을 하면서 전반적인 하락세를 주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번 주 우리 증시는 2거래일째 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그래도 미 증시에 비해서 많이 빠질 걸로 예상을 했던 것 대비해서는 선방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어떤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그 안에서 어떤 힌트와 전략을 잡아볼 수 있을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전략들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레디 개장 시그널에서는요. 매일매일 장이 열리기 전에 5분 증시 브리핑 통해서 전일 마감한 국내 증시 또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밖에 장전에 주목해볼 만한 이슈들 정리를 해보면서 오늘 시장에서 개장과 동시에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만나보고 있고요. 앞으로 시장을 대비할 수 있는 종목들, 시그널 포착 종목 매일매일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오셔서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방송만 잘 시청하셔도 이 종목에 대해서 아실 수는 있지만요. 더 자세한 전략들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QR코드 스캔하시면 팍스통신망으로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들어오셔서 편하게 시청해 주시고요. 방송 이후에도 대표님의 다양한 전략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입장하셨다면 개장 워밍업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재현 캐스터 전거래일 마감 상황 전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오재영 캐스터입니다. 어제 우리 국내 마감 상황부터 간략히 복귀해 볼까요? 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발표했었죠.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2.75%로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환율이 1,430원대를 넘나들고 있지만 경기 하강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를 함으로써 통화 완화 정책에 나섰습니다. 먼저 지수 상황부터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는 소폭 하락하면서 2,630선을 가까스로 지켜주는 모습입니다. 장 초반에는 2,617포인트까지 내려가기도 했지만 기준금리 인하 발표 후 그 낙폭을 줄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도 0.5% 내린 769포인트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시죠. 양대 지수 모두 개인만이 물량을 담아냈습니다. 이거래일째 물량을 사자세 보였는데요. 코스피에서는 개인이 3,100억 넘게, 코스닥에서는 개인이 2,200억 넘게 물량을 사들였습니다.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은 물량을 팔아치웠는데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 후 그 자금 이탈폭이 조금 축소된 모습입니다. 이어서 전날 국내 핫 이슈도 함께 보시죠. 첫 번째 이슈는 조선해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에 입항하는 중국의 선박에 대해서 최대 100만 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소식에 우리 국내 해운과 조선업계의 반사 이익이 수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최대 해운사인 HMM이 그 가장 크게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전장 대비 4.5% 상승했고요. 동성 화인텍과 삼성중공업 그리고 HD 한국조선해양 등 관련 종목들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두 번째 이슈도 살펴볼까요? 두 번째 이슈는 전력 설비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미국 내에서 데이터 센터 임대를 취소하면서 그 지출 축소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러한 움직임이 인공지능의 인프라 과잉 공급을 시사하는 건지 아니면 자체 데이터 센터 조정을 위한 것인지 엇갈린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력 설비주가 핫 이슈로 떠오르면서 관련 종목들이 하락 흐름 보였는데요. 위너스가 22% 넘게 하락했고 유일로보틱스가 10%, 그리고 삼화전기가 4% 넘게 하락했습니다. 여기까지 핫이슈 살펴봤고요. 이어서 대형주들 업종별 흐름도 체크해 보시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필두로 전반적으로 하락세 보인 우리 시장입니다. 반면에 운송 장비 쪽과 제약 쪽은 강하게 빨간불 켜주고 있는데요. 먼저 M7 종목들이 연일 하락세 보이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4거래일 연속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먼저 삼성전자는 약보합권에서 마쳤고요. SK하이닉스는 2.2% 하락했지만 20만 닉스 가까스로 지켜줬습니다. 다음으로 운송 장비 쪽은 역시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의 중국 선박 규제가 가시화되면서 빨갛게 불 들어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이 8% 이상 상승했고 하나오션과 HD현대중공업 등 일제히 상승하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다음으로는 바이오주가 일제히 강세 보였는데요. 삼성당제약과 휴젤 그리고 알테오젠이 강하게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이오주는 금리 인하 수혜주로 꼽혔는데요. 그 중에서도 휴젤이 중국 내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경기 부양책으로 수혜를 입으면서 주가에 훈풍이 불었는데요. 전장 대비 2.7% 오르면서 31만 6,500원에 장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징주로는 코스맥스, 코스엑스가 강하게 빨간불 켰습니다. 전장 대비 8% 상승하면서 16만 6천 원에 거래 마쳤는데요. 지난해 4분기 매출이 5,6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고 연간 이익으로는 2조 원을 넘었습니다. 역대급 실적 발표에 주가에 훈풍이 불었습니다. 대형주들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간밤 미증시도 체크해 보시죠.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혼조세로 장 마쳤습니다. 미국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술주들이 계속 하락하면서 지수에 하방 압력을 더했는데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4거래일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1% 넘게 하락하면서 19,000선에 안착했고요. S&P 500 지수 약보합권에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는 0.37% 상승하면서 반등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M7 종목도 확인해 보시죠. 대형 기술주 위주로 강하게 매도세 보이는 우리 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안전 자산을 위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이 필수 소비재와 헬스케어주들이 일제히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테슬라가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 만에 시가총액 1조 달러가 무너졌습니다. 매도세가 애플과 아마존이 보합권에서 마쳤고요. 유럽 내에서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판매량이 전년 동월 대비 45% 급감했다는 소식에 전거래일 대비 8% 넘게 빠졌습니다. 반도체 쪽에서는 엔비디아와 브로드컴 강하게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 팔란티오도 3% 넘게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S&P 500 지수에서 최고 수익률을 거뒀는데요. 주가가 이날 3% 하락하면서 5거래일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M7 종목까지 살펴봤는데요. 최근 미국의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위험자산 투자 심리가 악화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덕분에 안전자산 강세가 나타나면서 10년물 국채금리가 4.3%까지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장전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를 통해 들어오시면 더 자세한 소식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워밍업 도와드린 오지연 캐스터였고요. 시그널들 포착해 보시면서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레디 개장 시그널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수요일 레디 개장 시그널은 하루 대표님과 함께하면서 오늘 장전 전략들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간이 50분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9시 20분이 되면 이 QR코드가 굳게 닫힙니다. 지금 바로 스마트폰 카메라 꺼내셔서 아래 QR코드 스캔해 주시고요. 팍스통신망 입장하셔서 실시간 전략 모두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대표님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루 대표입니다. 참 이제 미증시가 또 조정이 나와주면서 우리 국내 증시도 이제 커플링 되는 현상이 오늘 장 이제 시작부터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거래일 동안 미증시 부진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좀 하방이 제한된 그런 흐름들, 좀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들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역시나 지금 국내 증시는 밸류에이션상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조정 장세에서 우리가 좋은 종목들을 또 저가에 담을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역시나 방송 중에 히든 종목 두 종목을 제가 준비해 왔으니 방송 중간에 보시면서 이런 히든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전략과 힌트들까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이 번지고 있는 미 증시, 그리고 그에 대비해서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우리 국내 증시의 모습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잡아봐야 될지 또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뉴욕 증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좀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는 약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렇죠. 뭐 일단은 혼조세를 보이긴 했지만 이런 기술주 중심의 이제 지수들을 좀 체크를 해보면 우리 국내 증시에 영향을 또 많이 주는 지수들이거든요. 네. 특히나 나스닥 지수가 어제 이제 1.35% 하락을 하면서 네. 이제 전반적으로 이런 이제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또 중요한 지표 발표가 하나 있었는데 전일은 이제 소비자 지표가 있었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되면서 좀 부진한 흐름이 나왔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또 주목하고 있는 대형주들, 특히나 엔비디아가 2.8% 넘게 빠지고 테슬라가 8% 넘게 급락하는 이런 흐름들이 미증시 전반적인 투심을 악화시키고 투매를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다 특히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상단을 돌파를 못하고 있는데 비트코인도 마이너스 6% 넘게 7% 가까이 빠지면서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줄어들고 있는 국면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하락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실적에 대한 내용들을 기다리고 있는 만큼 실적 경계감이 그 주가에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좀 긍정적인 리포트들이 나왔어요. 애널리스트 리포트들이 미증시에서 이제 나와줬는데 사실상 실적이 어떻게 될지는 나와봐야지 아는 부분들이고 그걸 이제 열어봤을 때 글로벌 증시에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엔비디아가 방향성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또 한 큰 폭의 이제 조정이 나왔다가 반등이 들어올지 혹은 지금 현재 자리에서 또 급격하게 반등이 들어올지 이 부분들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 그 다음을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로 인해서 이제 국내 증시는 오늘 조금 이제 약세 출발이 예상이 되는 가운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국내 증시 방향성도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기도 하고요. 소비자 물가 지표, 경제 지표들이 대부분 부진한 흐름이 나오면서 테슬라가 또 8%대 하락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여기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미 증시는 혼조세를 보이긴 했지만요. 오늘 우리 국내 증시 여전히 또 역시 약세에 대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지만 또 살펴봐야 될 이슈들 하나씩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미 증시에서 보니까 이 달걀 가격 급등한 이슈들이 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일단은 장바구니 물가가 올라가고 식탁 물가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들은 이제 미증시에서도 경기 침체가 좀 장기화될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감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에서 이제 달걀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뭐 닭을 직접 키우는 그런 세대들도 많아진다라는 내용의 기사도 좀 본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이런 부분들이 소비자의 물가를 자극시키고 이런 물가 상승은 이제 트럼프 관세 이슈랑도 또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방금 속보로 들어온 내용들 체크를 해보니까 캐나다에 대한 관세를 25% 원래대로 진행하겠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왔는데 지금 계속해서 관세 얘기가 나와주는 것들이 앞으로 이제 미증시에서의 경기 침체 우려감, 이제 본격화하는 것이 아니냐, 장기 침체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감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소화가 돼야지 이제 미증시가 또 작년과는 지금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잖아요. 작년에 M7 종목들이 굉장히 상승 탄력이 좋았는데 지금은 굉장히 지지부진한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작년과는 지금 다른 이 상황에서 미증시가 다시 이전의 상승 흐름을 또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앞에 말씀드렸던 엔비디아 실적 발표와 그다음에 이제 3월에 또 가장 또 중요한 지표 발표가 있습니다. ISM 등을 또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해소가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 조정이 또 같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미증시 이슈가 사실 국내 증시에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라고 보고는 있지만 작년 8월에 이렇게 경기 침체 이슈로 인해서 국내 증시가 미증시에 비해서 훨씬 많이 빠졌던 거에 대비해서 최근에 이제 국내 증시 흐름을 보면 상당히 견조하게 좀 잘 버텨주고 있다. 조정은 나오지만 왜냐하면 앞전에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7거래일 연속해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일정 구간 조정은 꼭 필요한 구간이고 이미 예상되었던 구간이긴 하지만 그것에 비해 미증시의 이제 그 지수 하락에 비해서 조금 견조한 흐름을 보였다라는 점을 우리가 또 긍정적으로 긍정적인 신호로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그대로 저가 매수 메리트 있는 종목들 찾아서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으로 또 삼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종목들을 제가 오늘 뒤쪽에서 히든 종목과 시그널 포착 종목으로 두 종목 준비를 해왔으니까 그 두 종목에 대한 자세한 가격 전략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의 조정이 나오더라도 건강한 조정이고 꼭 필요한 조정이라고 하신 만큼 이런 조정장에서 기회로 삼아볼 수 있는 종목과 테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개장 전 이슈 첫 번째 로봇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봇 관련해서 또 이슈 챙겨와 주셨죠? 네, 일단은 로봇과 관련된 재료들은 사실 뭐 이제 시장에 계속 등장을 하고는 있지만 네. 그리고 연초에 비해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정 구간이긴 하지만 그렇죠. 앞에 말씀드렸던 내용과 비슷하게 지금 시장이 조정을 마치고 그 다음 이제 다시 반등장이 왔을 때 어떤 종목, 어떤 섹터군에서 또 강한 파워를 보여줄 것인가를 생각을 해봤을 때는 단연 이제 로봇 그리고 AI 이렇게 이제 기술주, 테크주 위주의 상승이 이제 우선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 포착 이슈로는 이제 로봇과 관련된 재료를 좀 가지고 와봤고요. 기사를 좀 보시면 사실 지금 이제 휴머노이드, 중국도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을 굉장히 그 연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기사를 보신 적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이게 영상으로 보면 되게 재밌고 또 네. 신기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이제 휴머노이드 사람 형태를 띤 이런 로봇들이 이제 무대 위에서 군무를 하는 그런 이제 움직임 굉장히 또 기사화됐었죠. 근데 이런 구간들 사실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하면 제2의 지금 전기차라고 얘기를 할 만큼 이제 글로벌 빅테크들이 앞다투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투자를 막대한 돈을 또 이제 들여서 하고 있는 분야라고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규모가 전기차 시장보다 그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에 달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제 전망치도 나와주고 있는 만큼 이제 그런 이제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만큼 국내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LG전자라든지 뭐 최근에 현대차라든지 국내 굵직한 기업들도 이런 로봇 개발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또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로봇과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들을 보였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과 비슷해요. 뭐 관련주로는 대장주로는 이런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어제 개별 이슈로도 올랐던 사면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신규 상장주로서 굉장히 또 큰 폭의 상승을 보였던 클로봇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연초에 많이 올랐고 지금 바닥에서부터 150%, 200%, 250% 이렇게 올라온 종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은 사실 이런 조정 장세에서 차익 실현 욕구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자리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장 주격인 이런 레인보우 로보틱스 고점에서 잘 버텨주고 있다라는 흐름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고 로봇도 종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휴머노이드도 있고 그 안에 뭐 협동 로봇도 있을 것이고 뭐 관절용 로봇도 있을 것이고 그 안에서 섹터들이 굉장히 또 세분화적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 섹터 안에서 순환매를 계속해서 돌고 있다라는 거. 수급이 한쪽으로 이제 조금 쏠려줘야지 주가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섹터 전체적으로 상승하기보다는 이제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관련된 종목들 이제 저가 매수에
저가 매수가 가능한 종목들을 좀 본다면 또 큰 폭의 상승률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징주 몇 가지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종목,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종목이지만 2023년도에 또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보여줬던 로봇 대장주, 삼성전자와 이제 협력과 그리고 지분 투자로 인해서 굉장히 큰 이슈를 받았던 종목인데 일단 2024년도 조정을 거치고 이제 다시 한번 바닥을 다진 다음에 지금 현재 저가 대비해서 230%, 240%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준 이제 대장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초에 이렇게 들어왔던 거래량이 아직도 여전히 이제 유지가 되고 있는 흐름들을 보이고 있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이렇게 올라온 종목들은 이제 이런 고점 부근에서는 기간 조정이든 가격 조정이든 일정 구간 차익 실현 욕구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점 38만 원대 라인에서 잘 버텨주고 있다라는 점은 로봇 섹터 전반적인 주가 흐름의 긍정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관련 종목은 사면이라는 종목인데요. 사실 뭐 어제 로봇 관련 종목들이 장 뒷부분에서 오후장에서 조금 이제 반등 시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들을 확인했는데, 그 반등이 가장 강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이 사면이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이 종목은 뭐 개별 이슈로 상승을 하긴 했지만 사실 이제 2025년 들어서 굉장히 또 강한 상승세 보여줬던 대표적인 이제 첫 번째 종목이기도 하고, 지금 현재 거래량이 굉장히 강하게 실리면서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여전히 로봇 섹터 안에서 눌림시 매수 공략을 할 수 있는 종목이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다시 한번 이 앞전에 있는 정고 라인을 뚫기 위해서 지금 이제 14,000원, 14,500원 구간을 이제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자리인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기술적인 조정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다시 한번 이제 시세를 보여줄 수 있는 섹터는 이제 로봇 섹터다. 그리고 로봇 섹터 안에서도 이렇게 기술적인 눌림 자리에 있는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공략을 해 보신다면 충분히 다음 이제 로봇 관련돼서 테마 순환매 안에서 충분히 시세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뒤쪽에서 또 히든 종목을 하나 골라왔는데, 이렇게 눌림목에서 공략을 할 수 있는 종목이고 여전히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만한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뒤쪽에서 조금 더 자세히 이 밀착 종목, 히든 종목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요. 앞으로 어떤 부분들이 주목을 받을까? 우리 장이 좋아졌을 때 주목받는 섹터는 어떤 부분일까라고 했을 때 기술주와 테크주들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휴머노이드 로봇은 제2의 전기차라고 불릴 만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그 밖에도 이 AI 열풍을 타고 이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전기차의 시장 규모를 훌쩍 뛰어넘을 것이다라는 인식들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 현재 조정받고 있는 구간에서 또 어느 정도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주 총 3가지 살펴주셨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사면까지 먼저 살펴봤습니다. 대장주격으로 움직이는 종목 그리고 각각의 거래량이 강하게 실리면서 상승 나오고 있는 구간에 놓여 있는데요. 눌렸을 때 어느 정도 매수가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기간 조정이 나왔을 때, 눌렸을 때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타점에서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는지 자세한 종목들은 팍스통신망에서 또 잡아주실 예정이니까요. 지금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요. 잠시 후 공개될 오늘의 로봇 관련 히든 종목까지 같이 챙겨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들어오셔서 이 종목 바로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그럼 로봇 관련해서 히든 종목 어떤 종목으로 또 챙겨가 주셨을까요? 네, 일단은 눌림목 공략이 가능한 구간에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로봇에 대한 힌트에 대한 내용들 이제 자료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파트너사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 파트너사가 테슬라 공급망을 이제 통해서 진입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또 부각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향, 테슬라향 로봇 관련주라고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 삼성향 로봇 관련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이 기업이 지금 6축 다관절 로봇을 삼성전자와 함께, 삼성과 함께 개발한 이력들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나 레인보우 로보틱스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겠죠. 이 6축 다관절 로봇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정밀한 이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관절이 굉장히 많이 달린 6개 달린 이제 이런 이제 부품들을 이제 만들어서 개발을 하는 구간,
개발을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지금 현재 2026년부터 지금 삼성전자가 또 이제 강하게 또 만들고 있는 부분들, 투자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런 웨어러블 로봇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같이 협력을 하면서 2026년부터는 웨어러블 로봇 제품을 양산화하겠다는 계획도 이제 추진한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로봇과 관련된 이 종목 삼성과도 연관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테슬라향 그다음에 파트너십을 체결할 가능성 이런 부분들 부각되고 있는 이 종목에 대한 힌트 차트를 보면서 좀 다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2024년도 연초에 보통 이제 로봇 관련 종목들이 이때 당시 고점을 찍고 그 이후로는 지지부진한 흐름을 만들어놨죠. 3월부터 해서 계속해서 쭉 올해 작년 이제 12월까지 주가는 지속적인 우하향 추세를 만들어 오다가 2025년 1월 들어서 1월이 또 이제 1월 2일 첫 거래일부터 이제 또 강한 거래량 동반되면서 이 상단에 있는 매물들 다 돌파 시도하는 이런 흐름들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강한 거래량, 이전보다도 더 강한 거래량 동반되면서 이런 장기 이동 평균선들 다 뚫고 올라가주는 흐름들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상단은 크게 열려 있고 하단은 이제 바닥을 지나고 이제 돌파하고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나와준 상황 안에서 상승 이후에 이렇게 눌림목 공략이 가능한 구간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15,500원 고점을 한번 찍고 나서 꼬리 달리고 쭉 빠졌죠. 지금 뭐 5거래일 연속해서 조정을 받긴 했지만 이때 앞전에 들어왔던 거래량에 비해서 거래량 굉장히 미비한 수준이고 지금 현재 주가 위치는 요 하단에 20일 이평에서 조금 반등이 나와주는 꼬리 달고 밀리지 않고 반등이 나와주는 흐름들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뭐 하단은 사실 충분히 요 아래까지는 좀 매수 가능 밴드로 좀 보시고 분할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하단에 있는 손절가는 한 10,000원에서 9,000원 사이 구간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어제 종가가 12,180원에 형성을 했는데 12,180원 안에서 뭐 11,500원 혹은 11,000원 구간까지는 충분히 이제 매수 관점, 눌림목 매수 관점으로도 보시되 여기서 나와주는 이런 N자형 그 반등 파동을 이용한다면 충분히 이제 전고점 라인까지도 우리가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 지금 현재 가격이 굉장히 메리트 있는 가격인 것 같고 역시나 큰 틀에서 봐서도 바닥이 이제 굉장히 가깝게 있죠. 그래서 손익비 좋은 매매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로봇은 이제 또 시작이 된 만큼 저는 충분히 앞으로 한 2-3달 넘게 지속적으로 이슈화되고 상승하는 이제 시세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섹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로봇과 관련된 종목 그리고 오늘 나간 요 이제 히든 시그널 포착 종목, 히든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QR코드 찍고 요 종목에 대한 힌트를 조금 더 자세하게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방송에서는 이제 히든 종목으로 드리지만 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또 드리는 혜택이 있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 종목을 또 함께 공략할 수 있는 자세한 전략을 공유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시간 내에 들어오셔서 자세한 종목과 전략들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로봇 관련한 히든 종목 첫 번째로 삼성향 그리고 테슬라향 로봇 관련주입니다. 그리고 정밀한 작업이 가능한 육축 다관절 로봇이에요. 그리고 2026년부터 이 웨어러블 로봇 제품에 대한 이 양산화를 추진할 계획까지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요. 현재 차트상 흐름으로 봤을 때도 상단은 크게 열려 있고 하단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눌림목 매수 관점으로 분할해서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고 지금 당장 진입도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종목명 대응 전략은 팍스통신망 들어오셔서 방송 이후에 바로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AI 관련주들 계속 요즘 주목을 받고 있죠. 네, 지금 시장에서 AI 관련주들이 좀 쉬고 있는데 네. 사실 이런 타이밍에 또 우리가 AI 관련 섹터들 또 관심 있게 보면은 이제 눌림목 공략 가능한 구간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지만 실적 발표 이후에 만약에 이제 또 주가의 증시가 상방을 가리키거나 엔비디아의 실적이 굉장히 또 시장의 예상만큼 좀 긍정적으로 나와준다면 다시 한번 이 AI를 비롯한 이런 기술주 그다음에 이런 의료 AI로까지 이어지는 이런 테마주들까지로의 이제 상승이 또 기대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 증시 안에서도
이 AI가 의료 쪽까지도 이제 연관이 되면서 굉장히 또 관련 종목들이 움직임, 시세가 또 탄탄하게 나와주고 있는데 우리 국내 관련 종목들도 계속해서 이슈화되고 있고 이제 부각을 받는 흐름들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이런 온코크로스라든지 3빌리언 이런 종목들 신규 상장주들인데 굉장히 또 상승 탄력이 또 강하게 나올 때 강하게 나와주고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도 이제 일단 상승 파동 이후에 현재 지금 눌림목 구간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앞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 종목에 대한 차트 한번 흐름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온코크로스 같은 경우도 역시나 의료 AI 관련주로 언급이 되면서 의료 AI 신약 개발 관련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신규 상장주들의 이제 상승 탄력은 사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또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이제 좀 상단, 하단 이렇게 변동폭이 좀 크다는 거를 조금 인지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바닥을 좀 두 번을 다지고 이 앞전에 있던 이런 매물대들을 다 소화하는 양봉이 나와졌고 그 다음에 지금 다시 골든 크로스 만든 이후에 상단 추세를 돌파 시도 현재는 이제 21선에서 반등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 자리에 있는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수급이 조금 부재할 때 신규 상장 종목들의 그 순환매 안에서 또 특히나 부각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는 점 다시 한번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온코크로스와 또 흐름을 또 같이 하는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3빌리언이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도 역시나 의료 AI 관련 테마로 엮여지면서 신규 상장주들 안에서 섹터 순환매, 테마 순환매 안에서 지속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상승 이후의 조정,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 파동 이후에 조정을 받았지만 이 하단에 있는 21 이평 그리고 60일 이평 근처에서 지지 반등을 해줄 거라고 좀 보고 있고 만약에 이탈이 되면은 이 하단까지는 열려 있지만 조금 이제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런 이제 하단 폭도 굉장히 클 수 있기 때문에 이 하단에 있는 5,500원 이런 라인들을 손절가를 좀 잡아 보시고 이 상단 전고점 라인까지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좀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료 AI 섹터들도 지금 AI 섹터 전반적으로 좀 쉬어가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쉬어가고는 있지만 올 한 해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은 테마, 의료 AI 테마입니다. 한 번씩 주목받을 때도 급등이 크게 나오기 때문에 쉬어갈 때 미리 관련주들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살펴봤던 온코크로스, 의료 AI 관련 신학개발 관련주로 계속 언급이 되는 종목입니다. 신규 상장주 순환매 안에서 다시 한번 또 부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지금 눌림 자리에서 어느 정도 공략이 가능한 종목이고요. 그 밖에 3빌리언도 역시나 눌려있을 때 잡아야 하는 종목입니다. 급등 시세가 한 번씩 또 나오고 있으니까요. 순환매 돌아오기 전에 미리 또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나 잠시 후에 또 관련주들 시그널 포착 종목으로 또 준비를 해 오셨기 때문에 관련주에 대한 힌트 그리고 종목명과 대응 전략 모두 챙겨가시려면 아래 QR코드 스캔하시고 바로 팍스통신망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개장 상황과 함께 돌아오도록 할게요. (2월 26일) 오늘 우리 시장 출발했습니다. 양시장 보합권에서 움직이다가 코스피도 현재 상승 전환한 상태입니다. 0.04% 강보합권에서 2630선을 지켜주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도 역시나 강보합권에서 770선을 다시 상회하면서 움직여주고 있는 흐름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상위 종목들은 대부분 혼조세를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반도체 투톱 오늘 쉬어가는 움직임 다시 한번 나타나고요. LG에너지솔루션, 삼성
삼성바이오로직스 대부분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차와 기아는 그래도 강보합권에서 현재 움직여주고 있고요. 셀트리온 2% 넘게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가 간밤에 좀 많이 빠져서 2차 전지 어떻게 될까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에코프로 그룹주들 그래도 오늘 강세 보이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오늘은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조금 더 강한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클래시스는 20%대 현재 19% 넘게 상승을 하면서 강한 상승 출발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급도 살펴보면요. 오늘은 외국인이 역시나 양시장에서 팔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이 오늘은 오랜만에 코스피 시장에 그래도 수급이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되고요. 개인은 역시나 최근의 흐름을 계속 이어서 매수의 흐름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네, 현재까지의 시장 분위기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대표님께서는 지금까지의 분위기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은 지금 최근에 시장의 형태를 보면 전략 후강의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았는데 네. 일단은 전일 미증시의 하락 여파 또 이제 급락의 여파에 비해서 국내 증시 굉장히 견조하게 잘 이제 오늘 출발을 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특히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이제 갭 하락을 사실 조금 예상을 했었는데 그것에 비해서는 이제 또 개인의 매수들이 좀 받쳐주는 흐름들 만들어지면서 양 지수가 견조하게 지금은 강보합권에서 좀 움직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기조가 그대로 이어지면 좋겠지만 사실 이제 뭐 아직까지는 우리가 안심을 할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개장을 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장 초반에 반짝 상승을 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오후장까지의 이런 수급이나 아니면은 이 상승 추세가 이어지는지 여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단은 지금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 이제 시간 내에서 실적 발표됐던 종목들 위주의 상승세가 굉장히 또 두드러지는데요. 뭐 클래시스 이런 종목들, 미용기기 대장주 역할을 했던 이 종목이 지금 71,500원을 돌파를 하고서 지금 이제 갭상승 이후에 지금 상단에서 버텨주고 있는 흐름들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다 이제 카페24 같은 경우도 이제 시간에서 공시가 나와줬는데 실적 발표가 또 견조하게 나와주면서 이렇게 갭상승 출발을 한 흐름들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반면에 이제 실리콘2 여러분들 이제 화장품 관련주로 다들 알고 계시죠. 대장주로 움직였던 종목인데 사실 이제 실적 같은 경우는 역대 또 최대치의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치보다 소폭 하회했다라는 점, 이런 점들이 지금 이제 투매를 만들어 놨던 것 같아요. 시간에서 급락이 나왔지만 지금 이제 바닥에서 다시 한번 계속해서 이제 조금 반등을 시도하는 흐름들, 저가에서 유입되는 흐름들, 역시나 이제 뭐 견조한 흐름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과대한 부분들은 낙폭이 과대한 것이 아니냐라는 인식들도 지금 자리에서는 충분히 나올 만한 자리다라고 저는 조금 보여집니다. 이런 구간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밖에 지금 뭐 전진건설 로봇이라든지 대동기어라든지 이런 이제 재건 관련 종목들도 조금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장 초반에 최근에 보면은 반짝했다가 수급 이동이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면서 섹터 순환도 굉장히 빠른 호흡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급하게 쫓아갈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쫓아가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잠시 이제 소강 상태일 때 눌림목에서 공략을 하신다면 충분히 지금 시장 안에서는 스윙 투자가 가능한 시장이고 이제 조금 빠지더라도 이 종목에 대한 조금 믿음과 비전이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다시 한번 상승 시세를 보여주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오늘 올라가는 종목들의 꼬리 달리는 부분들에 우리가 뛰어들지 말고 충분히 눌림목 공략이 가능한 시장이니까 좀 차분하게 대응하시면서 매수 대응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참고를 해 보시고요. 오늘 뒤쪽에 또 히든 종목도 나와 있으니까 그 종목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까지의 시장 분위기 그래도 다시 한번 버텨주는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증시 대비해서 계속해서 견조한 흐름 이어가고 있는 우리 국내 증시의 모습인데요. 그중에서도 실적 발표가 견조하게 나온 종목들 위주로 또 강한 상승 흐름 나오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요. 각각의 테마별로 빠른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 이 종목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가져오신 시그널 포착 종목도 앞으로의 재료가 탄탄하고 또 눌림목에서 공략이 가능한 정말 좀 여유롭게 대응을 할 수 있는 종목으로 가져와 주셨다고 하니까요. 이 종목에 대한 종목명과 대응 전략 모두 챙겨가실 분들 방송 이후에 팍스통신망에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들어오셔서 바로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은 이제 방산과 의료 AI의 결합,
인 테마로 독특한 좀 결합이에요. 보고 있습니다. 네, 조금 이렇게 한번 네. 가지고 와봤는데 네. 사실상 AI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인데 그 소프트웨어를 어디다가 이제 납품을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방산과 의료 AI로 엮은 또 이유가 있습니다. 뒤쪽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고요. 일단 재료를 좀 보시면 지금 국방부도 내달 한미연합연습에서 생성형 AI를 시범에서 운영을 할 계획이다. 이런 발표를 했어요. 이제 AI가 엄청나게 또 많은 상용화가 어디 안 쓰이는 데가 없잖아요. 최근에 보면은.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국방부에까지도 이제 재료들로 작용을 하면서 관련된 종목으로 언급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군사적인 작전을 수행함에 있어서 이런 생성형 AI가 또 필수품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들 좀 부각이 된다면 이 종목도 같이 함께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한 힌트, 왜 제가 이제 방산과 의료 AI 관련주라고 언급을 드렸냐면 지금 현재 이제 의료 AI와 관련해서는 생성형 AI 기반 입원 환자 전주기 기록지를 작성하고 의료원 지식 상담 플랫폼을 지금 이제 대학 병원들과 구축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점. 이 기업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I 소프트웨어 관련주인데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 설명드렸던 의료 AI 이제 섹터 전반적인 순환매 안에서 부각을 받았을 때 이 종목이 다시 한번 관련주로 언급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요 대목을 하나의 재료로 또 가지고 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산이라고 제가 이렇게 또 써놓은 이유는 사실 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I 소프트웨어 관련주지만 요걸 이제 어디에 납품하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한국항공우주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지금 한국항공우주 무인기 소프트웨어 사업을 지금 이제 AI 소프트웨어 사업을 같이 함께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국방 LLM 데이터 솔루션 이것을 이제 국군 본부에 현재 납품을 하고 있는 이력이 부각이 되면서 다시 한번 이런 이제 AI 솔루션을 이제 작전 시 수행할 수 있는 혹은 훈련 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술적 요소로 활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을 이렇게 테마로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 차트상의 흐름도 굉장히 또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차트를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 역시나 앞전에 2022년도 말부터 2023년도 초반까지 굉장히 또 큰 폭의 상승세를 이어왔던 종목입니다. 역시나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이때 당시에 굉장히 대시세를 만들었을 때 이 종목도 굉장히 같이 함께 올라가주면서 강한 상승 흐름들 만들었던 종목이에요. 12,000원 하던 주가가 78,000원 거의 이제 8만 원까지 올라왔던 또 이렇게 상승 시세를 만들었던 이력이 있는데 재작년 한 해 동안은 이제 뭐 대부분 AI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이 그게 없어요. 실적이 없어요. 실적이 없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가지를 못했죠. 전반적으로 투매가 나오고 투심이 악화되고 이 신고가 이후에 다시 한번 신저가의 형태로 이제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점 대비해서 약 한 80% 가까이 이제 하락을 해준 상황에서 가격은 이제 원래 가격대로 회귀를 했고 지금 최근의 흐름을 보면 다시 한번 상승의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는 이런 이제 바닥에서 들어 올리는 하락 이후에 바닥을 다지고 이 저점을 한 번, 두 번 이제 높여가면서 추세를 이제 돌려 세우는 이런 자리에 와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또 체크를 해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종목을 조금 더 가까이서 살펴보자면 하락 이후에 지금 여기서는 이제 역배열 상황인데 작년 말부터 해서 이제 올해 초반까지 보시면 이제 AI 섹터 전반적으로 순환매가 또 돌고 있습니다. AI 섹터 뭐 로봇과 관련해서 엮여 있는 종목들도 있겠지만 AI 소프트웨어가 지금 미증시에서도 조금 일정 구간 쉬어가고는 있지만 저는 이제 AI가 이번 2025년도에 그 두 키워드 중에 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더 이상 저버릴 수 없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AI 그리고 로봇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이제 전력 데이터를 어떻게 끌어올 것인가에 대한 이제 그런 부분들이 2025년도에 또 키워드가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AI 섹터들은 다시 한번 시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주도주의 역할을 이제 로봇과 함께 같이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현재는 바닥에서 이제 턴해서 이제 막 골든크로스가 만들어졌고 골든크로스가 나온 자리에서 지금 주가가 조정을 받는 형국이지만 충분히 지금 이 하단 박스권 안에서 우리가 분할로 접근을 한다면
한다면 요 하단 부분, 요 구간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이제 바닥이기 때문에 하단보다는 상방이 굉장히 또 크게 열려 있다. 이렇게 또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종목 같이 함께 지금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가격이 23,800원. 23,800원에서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 뭐 오늘 이제 개장 초반에 살짝 더 밀릴 가능성도 있어요. 전일 이제 미증시에서 기술주들이 같이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AI나 로봇 관련 섹터들 조정이 또 같이 들어와 줄 가능성이 있지만 앞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지금 시장에서는 눌림시 매수 관점 쫓아 들어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조정받고 가격 조정 받았는데 앞에서 설명드렸던 재료나 모멘텀이 있다 하면 그런 종목들은 우리가 이제 바닥에서 잡는 거니까 부담 없이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승장에서 우리가 부담 없는 가격에서 눌림목 공략할 수 있는 이 종목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공략을 해보고 싶은데요. 이 종목 지금 방송을 통해서는 제가 종목명을 말씀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종목명과 또 자세한 가격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에 QR코드 찍고 입장을 하시면 제가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전략 그리고 종목명 브리핑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들 제가 오늘 가지고 왔던 종목들 눌림목 공략하기 좋지만 사실 하단은 어디까지 열려 있나요? 손절은 어디서 해야 되나요? 목표가는 얼마를 잡아야 되나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또 이제 궁금해 하시잖아요. 방송만 듣고 종목만 안다고 해서 이 종목으로 다 수익을 볼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제가 또 디테일하게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들 팍스통신망 안에서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방송뿐만이 아니라 장중에 뉴스나 시황 그다음에 그것 이외에도 제가 가지고 있는 검색식에 포착된 종목들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시간 안에 들어오셔서 관련주들 그리고 뉴스 그리고 그 밖에 다른 이제 시장에서 튀어줄 만한 종목들 종목들에 대한 브리핑도 같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국방부가 다음 달 한미 연합연습에서 생성형 AI를 적극 활용하겠다. 군사적 작전에 있어서 생성형 AI가 부각받을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AI 소프트웨어가 정말 많은 분야에 이제 진출을 하고 있죠. 대학병원들과도 협업하고 있는 기업, 그리고 또 항공우주, 무인기에 탑재되는 AI 소프트웨어 관련 협업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여기에 국방 데이터 솔루션 관련해서도 함께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에 대해서 현재 차트 흐름을 살펴봤더니 하락 이후에 바닥에서 들어 올리면서 상승 추세를 만들어가는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하방보다 상방이 열려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술주에 의한 조정이 나온 오늘장에서 다시 한번 유리한 자리에서 잡아볼 수 있는 자리니까요.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종목명, 대응 전략까지 챙겨가셔서 오늘의 시장 대비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아래 QR코드 열려 있습니다. 이제 약 3분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빠르게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고요. 대표님의 실시간 전략 모두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개장한 지 한 20여 분 가까이 되고 있는데 오늘은 좀 STO 관련주 그리고 2차 전지 또 전고체 관련 섹터들이 굉장히 좀 눈에 띄는 상승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로봇도 강하고요. STO, 전고체, 2차 전지, 자동차, 조선, 건설 다시 한번 또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그래도 또 상승부를 약하게나마 켜주고 있는 우리 시장의 모습인데 그래도 좀 주목받고 있는 크게 오르고 있는 섹터들도 있거든요. 어떤 부분들 좀 주목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앞에서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이 로봇과 연관돼서 또다시 주목을 받는 재료가 이제 2차 전지 안에서도 이제 차세대 전고체 그리고 전구체 관련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휴머노이드 시장이 제2의 전기차 시장처럼 그 배터리, 로봇에 들어간 또 배터리가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고체 관련 종목들이 다시 한번 이런 재료를 가지고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또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 특히나 이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대장주, 전고체 대장주로 이제 그 12%, 13% 넘는 상승률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 이제 한농화성도 대표적으로 이제 전고체 관련 종목, 꿈의 배터리를 만드는 전고체 관련주로 언급이 되고 있죠. 이런 구간들도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들. 이런 시장에서 이런 주목을 받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또다시 이제 다시 한번 전고점 근처까지 붙여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밖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동기업, 건설, 재건 관련 종목들도 상승 힘 굉장히 좋게 나와주고 있고요.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 의료 AI 관련주 중에서 지금 3빌리언 같은 경우는 지금 4%, 5% 넘게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앞에 설명드렸던 이런 의료 AI와 관련된 섹터들 지금 눌림목 공략하기 굉장히 좋은 신규 상장주들 앞에서 온코크로스랑
이제 3빌리언 언급드렸으니까 또 관심 있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눌림목에서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 모두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래 QR코드 스캔하시고 바로 입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